자, 다음은 이제 조리대 잎이 되겠습니다. 조리대 잎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이 조리대 잎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색깔이 그냥 녹색인 이런 것과 하얀색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이렇게 누워 있는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조리대도 늘 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꽃도 피는 경우죠. 그래서 이 조리대 잎 같은 경우는 이제 출혈 증상에 그리고 화농성 편도선 염증, 급성 요도염, 그리고 방광염, 각종 암증에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열독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조리대 잎은 요엽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약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봤었던 그림에 이런 모양, 요즘은 조경하는데도 이 모양새도 예쁘고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리대 잎으로 이제 좀 열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나 몸이 차가운 사람 같은 경우는 조리대 잎을 구태여 사용을 할 필요가 없겠죠. 차가운데 더 차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리대 잎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양지에서 많이 자라기도 하고 음지에서도 많이 자랍니다. 산 같은 경우에 타다 보면은 이제 큰 소나무 밑에,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양지에 있는 경우도 이제 간혹 있는데, 양지에서 자란 경우가 조금 더 차갑겠죠. 그리고 음지에서 자라는 조립된 잎은 양지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좀 그래서 시원한 성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양지에 있는 부분은 이제 한이지만, 이렇게 차가운 성질이지만 차가운 성질이지만 안 지워집니까? 양지에 있는 부분은 이제 좀 크게 써볼게요. 양지에 있는 부분은 한 성질이겠죠. 한한 성질이다. 그러나 음지에 있는 경우는 이제 시원한 성질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시원한 성질. 차가운 성질. 그리고 요즘 이렇게 많이 쓰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국내산으로도 충분하고, 주로 이제 산이 그 낮은 산도 있지만은 고산지에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산 중간 정도 이렇게 위치되어 있죠. 그래서 주기엽 같은 경우는 조립된 잎 같은 경우는 이제 잎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죠. 잎을 사용을 하고 줄기 가지도 사용해도 되죠. 꽃이 나오게 되면 꽃을 써도 되겠고요. 열매와 뿌리도 역시 나쁜 부분은 아니겠죠. 그러나 뿌리가 되어진다는 뿌리는 이제 이 지하부에 특화하기 때문에 지하부에 속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이제 온화한 성질,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겠다.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따뜻한 성질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게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을 하겠죠. 몸이 차가운 사람은 이제 주의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대는 이제 성질이 앞에는 또 차갑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또 시원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늘 속에 있는 것은 이제 시원할 것이고 햇빛에 나와 있는 것은 차가운 성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혈액에 열이 있어서 나타나는 토열이나 각혈, 하열, 코피 이런 출혈 증상에 적합하고 폐용으로 인해서 농액을 토하거나 화농성 편도선염증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급성 요도염, 방광염, 소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또한 각종 암증에도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내리는데 이제 주요하게 사용한다. 열을 내리고 출혈을 멈추게 하고 해독하고 그 다음에 종기를 없애는 작용을 한다. 조리대의 성질은 이제 차서 비위가 허약하든지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부분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조리대가 뭐 항암이 좋다고 하니까 막 먹는다. 이건 좀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토열이 좋다 하니까 차로 드신다든지 뭐 죽을 끓여 먹는다든지 하기보다 열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해도 이렇게 좋지만 열이 없는 경우를 한다면 구태여 조리대의 이렇게 사용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조리대 같은 경우 아까도 잠깐 여기 보셨을 때 음지와 양지에 따라서 약간의 성질의 차이가 보여진다고 했죠. 그러나 이 조리대 같은 경우도 여름철 이런 상황과 겨울철의 상황을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일단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상황의 조리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푸르름을 지키고 있는 것은 그리고 이 지상 부위가 굉장히 추운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추운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조리대 같은 경우는 성질이 따뜻하지 않고는 얼어버린다든지 이제 이게 생명이 단절되겠죠. 그런데 성질이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뿌리가 땅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땅 속에 있어서 따뜻한 성질을 오히려 이파리의 따뜻한 성질로 인해서 뿌리는 이제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철에 이렇게 봄철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봄철이나 여름철에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 당연히 이 지상 부위는 이제 차갑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이 조리대 잎 같은 경우는 그 야생에서 이제 키우는 것이지만 이제 가정에서도 심어서 이제 키워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잎은 차로 마시기 좋고 항암 작용이 뛰어나서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독일에서 이제 그 연구한 결과에 의하게 되면 조리대 잎의 이 다당체는 암세포가 분비하는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이 있고 또한 간장의 효소들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밝혀진다 해서 암에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좀 전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성질이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여름에 채취한 이런 그 조리대잎보다는 겨울에 채취한 이파리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음향에 그 상응하는 그 적용 능력, 사용 방법들을 잘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조리대가 차갑거나 이제 시원하다고 하니까 조리대 잎이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단편적인 거죠. 식물들도 보게 되어지면 그 겨울에 그 추위를 매서오는 한파를 견뎌내면서도 그 푸르름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 매수분 한파와 조화와 균형을 맞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한파와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따뜻한 기온이 내재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우리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